국내 최초로 개발되는 전투기용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의 탐색 개발 업체로 LIG 넥스1이 선정됐다. 탐색 개발이란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중간 단계로 개념 연구를 통해 기술적 가능성이 정리된 후 해당 무기체계의 기본 설계와 실험을 할 시제품을 제작하는 것이다. 군과 방산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탐색 개발 업체의 선정 결과가 발표됐고 1월 초 LIG 넥스1의 공문으로 전달되었다. 한국형 전투기에 장착될 국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은 개발을 위해 8,1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2029년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탐색 개발 사업은 지난해 방산업계의 뜨거운 이슈 중 하나였다. 미래 먹거리로 양산에 들어갈 경우 수조 원대 사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까닭에서다. 때문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미사일 업체인 LIG 넥스1과 주식회사 한화방산이 이를 두고 사활을 건 싸움을 벌였다. 경쟁 결과 주요 7개 항목 가운데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4개 항목을 LIG 넥스1이 선점하면서 마무리됐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탐색 개발은 일정대로라면 올해부터 본격화되어 2022년 말에 완료될 예정이며 2023년부터 2028년까지 체계 개발이 진행된다. 체계 개발이란 설계 및 시제품을 제작하여 개발 시험 평가와 운용 시험 평가를 거쳐 양산 예정인 무기 체계를 개발하는 단계를 뜻한다. 국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은 크기는 좀 작지만 현재 우리 공군이 현재 운용 중인 타우러스와 유사한 외형과 성능을 갖고 있으며 사거리는 300여 킬로미터로 알려진다. 그동안 우리 공군은 전투기에 장착되는 대부분의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수입해 사용했다. 가장 큰 이유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 운용할 전투기들이 국산이 아닌 외국산이었기 때문이다. 군사 전문가 안승범 디펜스 타임즈 대표는 외국산 전투기에 국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할 경우 체계 통합과 보안 문제 그리고 해외 전투기 제작사 및 정부의 허락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육군, 해군과 달리 공군은 장거리 미사일 개발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러던 것이 국산 전투기인 KF-X의 개발이 시작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KF-X는 우리가 만들기에 국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하는데 제약이 없기 때문이다. 또 KF-X의 수출을 위해서도 국산 항공 무장의 개발은 상당히 중요하다. 특히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의 탐색 개발 업체로 선정된 LIG 넥스1은 KGB, 즉 한국형 GPS 정밀유도 폭탄과 육군과 해군에서 운용 중인 각종 순항 미사일을 생산한다. 이 덕에 국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탐색 개발 사업에서 비교적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 LIG 넥스1은 유도무기와 관련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장해왔다.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인 신궁, 경우뢰인 청상어 등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2005년 4,220억 원이었던 매출액은 2009에서 2012년 9천억 원대로 증가했다. 2010년 이후엔 함대함 미사일인 혜성과 장거리 대잠 미사일인 홍상어 납품이 본격화됨에 따라 매출이 2012년 9,521억 원에서 2015년 1조 9천억 원으로 2배가량 늘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주식회사 한화 방산과의 유도무기 경쟁에서 줄줄이 연패하면서 좋지 않은 실적을 보여주었다. 이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의 탐색 개발 업체로 선정되면서 향후 LIG 넥스1의 실적도 개선될 전망이다. 2. 인공지능 순항 미사일 타우러스. 가공활력 타우러스는 어떤 미사일인가? 타우러스는 독일의 토러스 시스템즈 GmbH에서 생산하는 견고한 표적을 정밀 타격하기 위해 만든 모듈식 장거리 미사일 체계 토러스 KETD-350 제품이다. 초정밀 타격 미사일 타우러스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는 보도를 보면서 타우러스의 성능을 알아본다. 우리 정부는 사실상 북한 전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로 타우러스 도입을 결정했다. 공대지 자동 유도 미사일인 타우러스는 대전상공에서 발사해도 북한 평양의 전략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성능이라고 한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인 이 타우러스는 자체 추진력과 유도장치를 갖추고 비행기처럼 저공으로 날아가면서 인공위성 도움 없이 자동으로 목표를 식별하고 조준하며 얼마나 깊은 지하 벙커인지를 자동 계산하는 센서를 탑재하고 무려 6m 이상의 강화 콘크리트로 된 군사시설을 통과하는 괴력을 발휘하여 폭발하는 무지막지한 폭탄이다. 목표물을 정확히 명중하더라도 탄두를 막바로 폭발시키지 않고 어디서 폭발시켜야 할 지점까지 자동으로 계산하는 공간감지 센서가 장착되어 지하나 깊은 시설물의 몇 층 또는 어느 지점에서 폭발할 것인지까지 스스로 판단해서 효과적으로 폭발한다. 최고의 첨단 기술을 탑재한 독일이 만든 이 순항 미사일은 긴 사정거리에도 불구하고 초정밀 명중률을 자랑하게 된 것은 이 미사일이 치명적인 공격력으로 적이 중요 군사시설을 공격하여 실증된 것은 지난 1991년 걸프전이었는데 그 후 아프간전과 이라크전을 거치면서 항공기에서 발사하는 미사일의 핵심 무기로 등장한 우수한 미사일을 우리도 보유하게 된 것이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19일 김관진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67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독일의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인 타우러스를 도입하기로 의결했다고 한다. 타우러스의 사정거리는 500km이며 이는 현재 우리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슬램 ER보다 2배나 긴 거리이다. 타우러스의 최대 탄두 무게는 480kg이며 최대 6m의 강화 콘크리트를 관통한 후 내부 시설물의 정확한 위치에서 폭발시킬 수 있다. 타우러스는 일단 발사되면 목표물을 탐지하고 항로를 변경하고 고도를 적절히 유지하며 목표물을 명중하고 폭발하는 위치를 결정하는 등 그 일련의 모든 과정을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무서운 폭탄이다. 그리고 이 폭탄의 가장 큰 장점은 F-15K 전투기에 장착해서 언제 어느 곳에서 발사할지를 적이 모르며 적군의 사정거리 밖에서 안전하게 발사할 수 있는다는 것이며 또 수송기나 폭격기 등에서도 자유로운 낙하산을 이용해서 발사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이 미사일의 최대 장점은 인공위성항법 장치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유사시 적의 전파교란으로부터 안전하게 순항하여 공격을 성공시킨다는 데 있다. 미국산 제짐이 미국의 전략무기라는 이유로 수출 승인이 안 돼서 타우러스로 구매를 바꾼 것이지만
재즘보다 더욱 고성능인 이 타우러스를 도입하게 된 것은 사정거리 370km인 재즘을 도입하는 것보다 도리어 잘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가공할 타우러스의 성능만큼 가격도 대단해서 1기당 20억원가량 된다고 하며 우리나라는 이 타우러스를 170기 정도 도입할 것이라고 한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한국형 전투기 개발 과정에서 기술 이전을 받기로 한 계약의 전후 경위를 조사함에 따라 KF-X 사업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청와대는 국산 전투기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넘겨받지 못할 줄 알면서도 국방당국이 F-35E를 차기 전투기 기종으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기술 이전이 안돼도 플랜 B를 통해 국산 전투기 개발이 가능하다는 군당국 입장은 앞으로 혹독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 KF-X 사업은 국산 전투기 개발과 항공산업 발전이라는 당위성을 앞세워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만 앞으로 예산 증가와 기간 연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론의 시선은 국방당국이 미국의 기술 이전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도 미국 F-35E를 구매하면서 절충교역 계약을 맺은 것에 집중되고 있다. 당국은 최고급 전투기 제작 기술 확보를 KF-X 사업의 성패를 가름할 핵심 요소로 삼고 있었다. 결국 기술 이전이 불가하다고 결정됐고 부실 계약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KF-X 사업의 의사결정을 주도한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에게 시선이 쏠리고 있다. 김 안보실장이 국방부 장관이던 시기에 F-35E 구매 및 기술 이전과 관련한 논의가 모두 이루어졌다. 2013년 9월 24일에는 방위사업청이 차기 전투기로 적합하다고 단수 후보로 올렸던 F-15 SE 기종이 방위사업 추진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이는 사실상 F-35E를 구매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관측이 대부분이었다. 이듬해 3월 24일에는 차기 전투기 기종으로 F-35E를 40대 구매하는 결정이 방위사업 추진위에서 내려졌다. 이 위원회 위원장은 김관진 당시 장관이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29일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의 수출 규제 대상 품목인 AESA 레이더에 대해 절충교역 형태로 기술을 이전받겠다는 구상은 처음부터 실현될 가능성이 극히 낮았다며 당시 정책 결정권자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이 4가지 핵심 기술 이전에 대해 자신하지 못하던 정황은 이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드러났다. 2014년 10월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공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백군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FX 사업과 KF-X 사업은 어차피 서로 연계성이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한 기술 이전 문제는 잘 진행되고 있느냐고 질문하자 최차규 당시 공군 참모총장은 KF-X 개발을 위해 필요한 핵심 기술들을 FX 절충교역 결과 필요한 기술은 다 이전받는 것으로 했다면서도 단 몇 가지 핵심 기술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의 수출 승인, 즉 EL이 전제돼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들 핵심 기술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기술 이전과 관련된 규정조차 만들지 않았다는 게 군에서 이 사업을 담당했던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차기 전투기를 스텔스기로 도입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고려사항이었고, 기술 이전은 부차적인 요인이었다며 FX 사업과 전투기 개발 사업을 연계하기로 한 정책 때문에 불가피하게 기술 이전을 조건으로 요구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은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한 AESA 레이더 체계 통합 기술을 유럽 등 제3국과 협력을 통해 개발하겠다는 입장이다. AESA 레이더의 안테나는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LIGN X1이 작년 하반기부터 개발에 착수해 2017년까지 완성한다는 계획으로 현재 3단계 개발 과정 중 2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장비는 핵심 기술 개발에 근접해 있는 상태로 전해졌다.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전자파 방해 장비 등 나머지 두 가지도 완성도가 90%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 기술이 개발된 뒤에도 남는 난제는 전투기에 들어가는 다른 미국 기술과 체계 통합을 하는 것이다. 방위산업체 관계자는 미국의 F-21을 개발할 때 로키드 마틴과 보잉, 마리에타 세 개사가 공동 제작했다며 각각 제작한 부분을 나중에 통합할 때 예상한 대로 운용되지 않아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그는 자사 제품의 자세한 제완과 구동 원리는 타사에 제공하기 어려운 민감한 정보라며 미국과 한국, 또 제3국이 공동으로 작업하면 변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KEFX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하면 그에 따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발비와 양산비가 18조 원에 달하는 KEFX 사업이 결국 국산화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수출에서도 실패한다면 천문학적 액수의 세금이 낭비되는 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국내 기술로 18조 원을 들여 개발, 생산한 120대의 전투기가 제대로 임무 수행을 하지 못하거나 수출 시장에서 찬밥 신세가 될 가능성이 분명히 남아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KEFX 사업을 개시하기 훨씬 전부터 끊임없이 이어져온 논란거리였다. 이를 의식해 정부의 예산부처도 내년 사업비를 대폭 삭감해 670억 원 정도로 책정했다. 전투기 개발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돼 국산 전투기 양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2개 이상의 정부 부처가 주도하는 사업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군 소식통은 KEFX 사업에 취약했던 부분이 일찌감치 공개된 게 차라리 다행이라는 시각도 있다며 공개적으로 검증받은 뒤 공군 전투력 유지와 항공산업 발전을 종합적으로 연계해 추진 전략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 최고 강도 빔 생성 대전류 고전압 입자가속기 개발. 중국이 전 세계에서 빔의 강도가 가장 센 대전류 고전압 입자가속기를 개발했다고 현지 관영 매체가 보도했다. 29일 글로벌 타임스와 과기일보에 따르면 중국 핵공업그룹은 전날 홈페이지를 통해 CNNC 산하 중국 원자력 과학연구원이 이러한 입자가속기를 만들었다고 공개했다. 중국이 개발한 입자가속기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사한 장치들 중에서 뛰어난 기술 수준에 도달했으며 자체적인 지적 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